자, 시작합니다. 자, 우발 자산 밑줄 한번 그어봐요. 우발 자산이다. 이 우발 자산은 현재는 자산이 아니지만 미래 어떤 사건의 계기로 말미암아 자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걸 우발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수주의 견지에서 우발 자산은 기록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결과를 보고 판단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 우발 자산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을까? 우발 부채의 반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전자회사인데 우리의 기술을 특허를 침해했다, 어떤 자가. 그때 소송에 들어갈 수 있고 승소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럼 보겠다. 보시겠습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기업이 통제할 수는 없어요. 얼마 달라 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고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여부에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된 하나의 잠재적 자산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발 자산은 자산을 인식할 필요도 없고 재무상표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이건 틀림없이 소송에 들어가면 침해를 했고 야, 이 정도는 한 50억 정도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거의 금액은 좀 그렇지만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그럴 경우는 확실시 되더라도 얘는 주석으로만 기량해. 주석. 재무제표 설명서의 주석으로만 하는 것이죠. 그 대신 나중에 가서 실제 보상금 받았어요. 그럼 차별의 현금, 그 다음에 특허권 침해 소상 보상 이익 해가지고 단기수익 처리하면 돼요. 그럼 볼까? 요약을 하면 매우 가능성이 높다. 이건 자산으로 주석 공시만 해주고 높지 않다. 그냥 공시하지 않을 거고 또 신뢰성 있게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없다면 이건 아예 공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추정이 가능하며 가능성이 높을 때만 얘는 주석으로 공시할 뿐이다. 주석. 주석사항은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서 따로 쓰는 설명서. 재무제표 일종이지.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재무제표의 공시, 충당 부채, 부채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의 충당 부채로 계상하며 그 계상된 금액은 비용으로 떨면 돼. 예를 들어서 보증 충당금을 만든다 하면 바로 제품 보증비, 보증 수리비 얼마 적고 바로 예상된 거 보증 충당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미리 비용화 시켜놓고 충당해 놓은 거지. 그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첫째, 제품 보증 충당 부채라든가 또 경품 충당 부채도 있어요. 경품. 혹시 경품 제도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알겠지. 경품. 응? 경품 많이 해봤을 텐데 지금도 경품이 있어요. 응.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 경품권. 이제 제가 이따금씩 낚시터를 가서 낚시를 하는데 촐촐해서 맛동산 하나를 샀어요. 먹다 보니까 그 밑에 방부제 밑에 뭐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경품권이 있더라고. 근데 경품권이 당첨 여부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무슨 카드를 뭐 QR 카드 찍어 보래. 그럼 또 가게에 또 가야 되잖아. 이상스럽게 사람은 그러더라고. 근데 이 경품은 그 나름대로 경품이 몇 개, 즉 한 말에서 100만 개 파는데 상품 100만 개, 경품을 10만 개 넣었다는 것은 판매량의 10분의 1을 경품권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꽝 50% 넣고 당첨이 50%라면 당첨의 가능성 있는 것 중에서 몇 프로는 경품 교환하러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겠지. 그럼 들어올 때 준비해서 올해 이미 매출 수익은 올렸으니까 올해 비용으로 미리 예상하자. 그걸 경품 비용, 그다음에 경품 충당금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충당 부채.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상 좀 하겠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거 복구 충당 부채, 복구 충당. 우리가 첫 시간에 복구 충당금 부채도 인식했잖아요. 복구 충당 부채란 어떻게 되느냐?
복구 충당금을 만들어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 차변에 토지 샀다. 복구 충당 그만큼 플러스 했다. 그 대신에 현금 나간 거하고 충당금 부채 만든 거. 이게 바로 복구 충당금. 이제 분개해보면 알겠지, 좀 이따. 그럼 이 충당 부채는 원칙상 바로 유동 부채일 수도 있고, 다시 무슨 부채? 유동 부채. 대부분 충당 부채는 고정 부채예요. 비유동이에요. 하지만 이 충당 부채도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유동 부채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거 없을 때는 비유동 부채. 또 지급 시기가 언제는 모를 때는 비유동 부채. 이것이 중요해요. 충당 부채는 지급 시기가 불분명할 때는 유동으로 한다, 비유동으로 한다, 비유동 부채로 달아둬라. 별 부채를 다 배운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공시 중에서 우발 부채. 아까 했던 거. 부채 인식 조건을 불일치하므로 재무제표의 본문의 계산 불가. 본문에 얼마 이렇게 쓸 수 없다. 그 대신에 가능성이 높다면 단지 설명서에 뭐로 한다? 주석으로 달아두시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아예 공시할 필요도 없고 주석도 필요 없는 것이다. 이게 우발부채 기록 방법. 그다음 충당부채는 어떻게 할래? 인식. 이 충당부채는 거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부채의 정의에 충족하고 과거 사건에서 발생된 현재 의무이고 지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추정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신뢰성 있게 몇 프로 정도는 나간다. 경품 비용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충당부채의 인식은 이렇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충당부채는 얼마로 금액을 측정할래? 우발부채가 아닙니다. 충당부채의 측정은 최선의 추정치. 어느 정도 나갈 것이냐는 최선의 추정치. 이때 추정치는 세전 금액으로 추정하라. 세금 빼고 하지 말고 세전 금액으로. 법인세 등을 낼 것을 각오하고 법인세를 빼지 말고 세 포함 금액으로 추정해야 거기 나중에 또 비용 공제가 되는 거지, 법인세. 그 다음에 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불가피한 상황과 불확실성 등의 변동성이 있다면 변동성도 좀 고려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이게. 충당부채 만들 때. 이게 화폐의 시간 차이가 중요할 경우에 충당부채 이런 것은 주로 복구 충당금 이런 거.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복구 충당금 5년 후에 지급할 금액이 10만 원 들어간다 했을 때 복구 충당금은 얼마나 만들어야 되냐, 복구 비용을. 그래서 현재 가치로 할인했었잖아요. 7만 몇천 원 나왔죠. 6만 원치 얼마 나온가? 6만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가치로 해달라. 충당. 그 다음에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에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 사건을 감안하여 충당 금액의 부채를 측정하라. 추정 측정하라. 특히 이것이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이 높죠. 충당 부채의 인식이 화폐 가치의 시간차가 중요한 경우는 충당 부채는 미래 지급할 금액을 지금 부채로 하지 말고 무슨 가치로 평가해라? 현재 가치로 해달라. 현재 가치. 거기까지만. 이건 예상 처분 이건 그냥 생략해도 좋고요. 대리 변제 충당금도 생략해도 좋고요. 충당부채 변동, 환입 이런 것들은 그냥 충당부채를 해놨다가 나중에 지출이 안 되면 환입을 시킬 때 단기 손익으로 집어넣는다. 요것만 좀 신경 써요.
그다음에 제품 보증 충당금을 했으면 그 충당금은 다른 것에 복구 충당금으로 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사용된 목적에 따라서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해야 한다. 관련 있는 지출에. 그다음 미래 영업 손실을 충당할 수 있냐? 이건 안 돼. 그다음에 아홉 번째, 손실 부담 계약도 다 필요 없어요. 읽을 것도 없어요. 생각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중요해요. 별 5개 치고 갑니다. 시험에 나올 거 이런 것들이. 제품, 보증 의무. 자, 이거 보증 충당금 만드는 거예요. 보증 충당금. 이 보증 충당금은 거의 확실해, 안 확실해? 보증 비용. 전체가 아닐지라도 일부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삼성전자 대리점에 가서 컴퓨터 사실 때, 노트북 사실 때, 핸드폰 살 때, 핸드폰 값 구입할 때 계약서에 계약서 안 받죠? 1년은 2년이에요. 핸드폰 2년이에요. 2년. 확인해 보세요. 보증기간. 그건 중요치 않고 일단 자,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컴퓨터나 전자제품 살 때 약정이 기기 사는 데 있어서 기기값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수리비를 별도로 계약합니까? 그러니까 계약서 할 때, 계약할 때. 그쪽에서 핸드폰 기기값 얼마입니다라고 그렇게 측정해 줘요? 아니면 기기값은 얼마인데 이 중에 보증 수리비가 어느 정도 용역이 예상됩니다라고 그걸 포함해서 합의 얼마 이렇게 줘요? 얼마입니까? 그냥 샀지.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때 핸드폰 기기값 100만 원, 그 다음에 미래 바로 용역 수리비 10만 원 이렇게 측정해서 110만 원으로 사셨어요? 아니면 그냥 110만 원 다 주고 샀어요? 샀지. 그건 바로 물건값과 용역 제공 가치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정 유형 보증이라고 합니다. 확정 유형. 네, 확정 유형 보증. 그럼 고객이 별도로 보증 수리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기업에서 판매할 때 이미 보증비, 보증 수리 포함해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아주 중요한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계약을 우리 회사, 우리 업체에서 방산업체에서 바로 K9 자주포를 판다. 어디다 팔아요? 국가에도 왜 팔아? 외국에 수출하는 거지 지금 외국 수출하는 거. 그래서 폴란드지. 뭐. 그 계약이 어떻게 맺어졌을까? 자주포 100억 하나 적고 그 다음에 이거 10년 보증 그리고 보증 수리 기간에 해당된 보증 수리비가 10억 별도 계약합니다 이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별도 계약이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보는 것은 용역 의무 유형 보증을 별도로 계약하는 거 그래서 가격 협상하는 거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확신 유형을 공부하게 돼. 확신. 이 확신 유형은 보증 이미 판매 가격에 보증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안 포함되어 있다? 포함된 상태에서 확정된 거죠. 확정 유형이지. 그럼 보증 수리비가 얼마나 나갈까라는 것을 기업에서는 측정해서 예상 비용을 보증 충당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계 거래를 해보자. 그럼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와. 다음에 제품 보증 충당금은 확신 유형 보증이다. 용역 제공은 별도로 계약하지 않은 확신 유형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단서에. 이것만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제품 보증 충당 부채 매출 것이고 딱 나오잖아요. 무슨 유형? 확신 유형. 확신 유형은 이미 확정돼 있어요. 판매 가격이. 그래서 보증 수리비가 얼마 나갈 걸 충당금을 예상을 해야 돼요. 확신 유형이 아닌 것들은 충당금 예상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보증 수리비 들어오면 보증 수리비 받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충당금을 만들어라. 그럼 제품 보증은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품 가격이 이미 보증 수리비가 포함돼서 포함돼서. 없는 경우는 해당 제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품질 등의 수량의 결함이 있을 때 그걸 보증할 수선에 교환 주겠다는 조건부 판매를 말한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교환이나 수리해 주지. 그렇지 뭐. 그럼 정상 제품도 보증 수리 기간 이내는 바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뭐예요? 부품을 교체해 주거나 핸드폰을 안 바꿔주더라고. 저도 이제 이 이따금씩 저는 가장 많이 고장 나는 게 뭐냐면 그저 충전기 있잖아요. 그거 꽂아놓고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것도 오래되면 바로 불나대. 뜨거워지대 이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버렸지. 아침에 보니까 캔슬 당했는데 이제 온도가 올라오면 이게 꺼지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올려놓고 나서 한번 떨어뜨렸더니 그다음 충전이 안 돼. 한번 갔더니 6만 원 달래. 근데 보증 수리 기간이 남아 있더라고. 그랬더니 그냥 해준대. 그 다음에 또 이틀 후에 물에 빠뜨려가지고 또 한번 또 갔더니 또 해주더라고. 3번 이상 오면 안 된다는 거야. 다 고쳐주더라고. 나만 보면 알아. 전자제품 수리해주는 그 23번인가 번호 대기 그 아저씨. 하필은 거기에 잘 걸리더라고. 네. 또 그거예요. 예. 그래서 봉지에 싸들고 다니시네. 그러면 자원 유출성 가능성이 높으면 충당 부채를 인식하라 이 말. 그럼 판매 시점에서 한번 보자. 내가 물건을 얼마치 팔았다. 그럼 매출채권 외상으로 팔았다면 매출채권 나오고 매출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증 수리비가 들어갔다. 그럼 실제 들어갔을 때는 보증 비용해서 비용 처리하시고 현금 등이 나가면 되겠지. 지출하면. 기업에서. 그 다음에 보증비를 결산 때 예상을 해. 또 미리 예상도 해. 예상을 했을 때는 실제 지출한 것이다. 지출할 예정이다. 예정이니까 제품 보증 비용은 떨어주고 그냥 올해 수익은 올랐으니까 이 수익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직은 나간 게 아니니까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해야죠. 그 다음 보증비 지출했다. 충당금이 있는데 지출했다. 충당금이 없을 때는 그냥 보증 비용이죠. 그럼 충당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충당 부채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실제 보증비가 얼마가 나는 충당 부채는 10,000원 있었는데 보증비가 13,000원 들어갔어 현금으로. 그럼 현금 13,000원 빼주고 그 다음에 충당금 얼마 있는 거 갖다 쓰고 10,000원. 나머지 3,000원만 보증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부족만 보증 비용 쓰면 돼요. 왜 보증 충당금을 만드느냐 그 이유는 올해 매출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 수리비가 예상될지라도 올해 비용 떨어야지. 그걸 내년에 바로 올해 판매한 것을 내년에 보증비로 떨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슨 비용 대응? 수익 비용. 그러면 수익이 났으면 그에 따른 상응한 비용은 그 수익이 발생한 연도에 회계 처리합니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직접 한번 우리가 풀어볼 거예요. 다 같이 313페이지 예제 문제 가자. (313페이지) (310) 몇 페이지야? 여기 나와네. 자,
추정 부채 중에서 제품 보증 충당 부채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지요. 오늘 배우는 부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부채 뭐니 뭐 금융부채, 비금융, 화폐성, 비화폐성, 뭐 어떻게 뭐는 뭐고 추정은 어떻고 충당부채는 뭐 우발이니 뭐니 이건 그냥 가는 길에 밟고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 푸는. 그러면 카페사는 판매 상품 3년간 보증 수리 기간이 몇 년? 3년. 근데 어떤 분은 기본 2년 아니 이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그거 하겠다는데 문제상에 3년이라는데. 보증에는 신제품을 판매하였다. 보험업계의 경험에 따르면 보증 비용은 매출된 해에는 2%, 그 다음에는 3% 정도가 보증이 들어온다. 보증 수리비가. 그러면 매출액의 전체 2년치 합치면 총 몇 프로가 예상되는 거예요? 5%지. 5%지. 매출된 2년 후에 5%가 나온다니까. 뭐야? 매출된 데 3%, 5%인가? 매출되는 2%, 다음에는 3%, 다음엔 또 뭐예요? 5% 추정이 된다. 2년 후에. 총 몇 프로가 보증이 들을 것 같아? 5%에서 총 몇 프로? 10% 정도 예상이 되네. 총 10%, 총 10%. 3년간. 그다음에 처음 3년 동안의 매출액과 실제 발생한 보증 비용은 다음과 같다. 2003년 12월 30일에 재무 상태에 표시되는 재무 보증 충당 부채는 얼마가 남아 있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전체 판매 매출액이 얼마 됐고 3년 보증이니까 어차피 이건 3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보증 비용 매출액이 300, 500, 아니 50만 원, 90만 원 합이 얼마? 170만 원이 보증 충당금을 만들어야 될 전체 금액 아니냐고 3년분. 그럼 170만 원에 총 3년분은 몇 프로가 예상이 돼? 2%, 3%, 그 다음 뭐예요? 5%니까 합이 몇 프로? 10%. 너는 적어도 올해 연말에 가서는 최소한의 170만 원 중에서 바로 뭐냐? 보증 충당금이 총 얼마가 발생한다? 17만 원이 발생한다. 그런데 실제 지출된 것은 얼마다? 최근 3년간 기록을 보니까 최근 얼마다? 8만 원 실제 지출된 거 아니냐? 그럼 보증 충당금이 총 필요한 게 얼마인데? 17만 원인데 8만 원이 발생을 했으니 나머지 충당금 잔액은 얼마 나온다? 9만 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쉽게 푸는 게요. 이렇게 쉽게 길어도 이렇게 빨리 풀어져. 아니 보증비가 총 3년간 걸쳐서 10% 들어가겠다는데 매출액에 다 10%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2%, 3%, 5% 해서. 그럼 충당금 잔액 9만 원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회계 처리 못 가? 21년도 30만 원어치 팔았네. 다시 얼마 팔았다고? 30만 원어치 팔았으면 몇 프로 예상해? 예. 총 몇 프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비용, 제품 보증 비용. 총 10%지. 어차피 올해 얼마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예상은 얼마? 10%가 들어가지. 3만 원, 30만 원에서 3만 원이니까 얼마? 3만 원 보증 충당 부채액에 적어야지. 그 다음에 21년도에 보증 충당금이 얼마 썼어요? 보증비 들어간 거 거기 나와 자료를 보시고 5천. 그리고 5천 원 충당 부채 빼고 있으니까 빼고 현금 나갔겠지. 근데 어떤 분 그래 현금이 왜 나가요? 아니 내 생각을 하는데 같이 뭐가 찔리는 게 있으신가? 네. 네. 현금 나갔단 말이 없는데 왜 현금이야? 그냥 나간 거야. 뭘로 해야 돼요? 현금 나가야지. 그럼 잘 들으세요.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대리점은 아니고 대리점 위에 보면은 거기에 삼성전자 서비스 공간이 있죠. 서비스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서비스 센터에서. 그럼 삼성 회사예요? 아니에요? 별개예요, 별개. 그럼 그쪽에서 전자제품 회사에서 그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해주면, 예? 보증 수리해주면, 수리비용 청구는 어디 있다? 삼성 본사에. 그럼 현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건 본사 입장이요? 서비스 센터의 입장이에요, 지금. 본사 입장이야, 본사.
어디 서비스 센터가 왜 나와, 거기서. 제품 판매 본사가 파는 건데. 서비스 센터와 삼성공사는 뭐예요? 삼성 본사는 용역 계약이지, 제품 판매 계약이 아니지. 그건 용역 계약이지. 걔네들은 그냥 수리해주고 뭐만 받으면 돼? 수리비 받으면 돼. 수리비는 뭐 들어가 있어요? 수리 수익과 그다음 뭐예요? 용역 수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제품 거죠 뭐야? 그 안에는 또 뭐예요? 부품 수리비가 다 들어간 거지. 부품비. 그럼 대리점에서는 그 부품을 사서 쓸까? 아니면 바로 삼성 본사에 대줘서 쓸까? 대주는 거 있어. 사서 써야지, 대리점에서. 저 뭐야? 서비스센터에서. 그럼. 근데 본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보증 충당 5천원 쓰고 현금 5천원 나갔다. 그럼 이제 충당 부채는 바로 21년 말에 얼마 남은 상태? 2만 5천원 남아있는 상태이지. 그럼 22년도 매출했네. 22년도에 50만원 팔렸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3년 동안 몇 프로 들어갈 예상이에요? 10% 판매되는 해에 예상하면 되지. 10%니까 5만원이다. 그럼 보증 비용이 5만원 적고 보증 충당 부채 얼마? 5만원 적으면 되고. 그럼 또 그 해 나간 게 얼마 나갔어요? 15,000원 나갔잖아. 거기 지출된 게. 안 나와 있어요? 거기 도표에? 다음 연도 15,000원 썼대잖아. 그럼 나간 건 빼줘야지. 보증 충당 부채 얼마? 15,000원. 그럼 현금 얼마? 15,000원. 그럼 결과적으로 25,000원에서 합이 5만원 되면 75,000원이 있었는데 결국은 또 15,000원 나갔으니 이제 남은 건 보증 충당 얼마? 6만원 남아있지. 23년도에 얼마치 팔았냐? 90만원. 90만원 앞으로 또 올해와 내년, 내후년 3년간에 걸쳐서 보증 수리비가 9만원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 9만원은 보증 충당 부채 9만원을 써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또 그에 나가는 보증 충당이 얼마 들어갔어요? 6만원 썼으니까 6만원 빼고 남은 게 얼마? 6만원 그 현금 나갔으니까 그럼 보자. 남은 금액이 6만원에서 9만원에 하면 15만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6만원 빼니까 이제 남은 금액 얼마 남는다? 9만원밖에 안 남지. 이제 보증 충당의 최종 잔액은 얼마? 9만원. 이걸 분계를 쭉 하다 보니까 결국은 9만원 남는 거야. 그럼 쉽게 푸는 방법은 총 매출액 얼마냐? 전체. 보증비 총 얼마 들어가냐? 쓴 게 얼마냐? 남은 금액 퉁퉁 치면 돼. 이것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분계해서 나가다 보면 세워라 내워라 다 가 안 가. 중간에 계산이 10,000원 틀려서 틀리게 답할 수도 있고. 그냥 빨리 푸는 방법, 총 매출액 얼마? 3개년. 몇 프로 예상? 10%. 현재 쓴 거 얼마? 지출한 거. 남은 금액 충당검사네. 끝. 오케이? 그럼 이 보증 충당금은, 이 충당 부채는 그 제품 보증에 해당되는 거예요? 딴 제품에도 엮어 쓸 수 있을까? 핸드폰 보증 충당이라면 거기에 컴퓨터 보증 충당을 갖다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동일한 사건에서 발생한 거기에서만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네, 궁금증이. 네. 해서 누게? 3년을 걸친 서비스가 여기 보세요. 2% 퉁쳐야 맞죠. 그거 안 맞지. 여기 보세요. 21년도 보증비 10% 예상했죠. 이건 앞으로 몇 년간 보증해 줄 거야? 들으세요. 3년간 보증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됐어. 2년도에 판 것은 5만원 보증 충당금은 요 해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납할 생각했죠. 응? 4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4년에 들어가더라도 보증 비용은, 충당금은 그의 판매된 해에 그 보증 비용 들어갈 전체 총액을 비용으로 예상해서, 그래서 아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이 발생한 연도에 앞으로 나갈 보증비 총액을 그의 비용으로 인식하라고. 그럼 마지막 연도에 이건 뭘까? 90만 원은 요 해에 2%, 그 다음에 다음에 몇 프로? 3%, 그 다음에 또 5% 들어가겠지. 미래 것이고, 현재까지 수익이 발생하는 것만큼은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이 생각도 들겠지. 앞으로 들어갈 건 빼고 하자.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 안 맞지. 결론은 보증 비용은, 다시 무슨 비용은?
앞으로 100년을 보증하든 200년 보증하든 매출된 해, 다시 무슨 해? 매출된 해 그 전액을 인식한다, 비용. 그래야 수익, 비용이 맞아집니다. 오케이? 네? 아니, 전체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아, 근데 약간 저항성이 있으신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볼때 할부기 좀 약간 아, 할바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네. 3년으로 나눠서 나가고 아, 퉁 터니까? 퉁 털어야 맞는 거죠. 보세요. 처음에 여기서 30만 원 그에 팔았을 때는 앞으로 하나, 둘, 3년이죠. 그럼 지출한 연도는 3년이다 이거지. 보증 비용이. 그 예상된 건 총 몇 프로? 그럼 10%가 전체 매출액 잡은 거에 30만 원에 10%한 거예요. 그에 판매된 금액의 10% 아니에요? 그에 판매된 금액. 미국에서는 나누어서 이렇게 됩니다. 아, 아니 보증 비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증비는 꼭 그해에 들어온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3년 보증이니까 전체가 그 다음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보증 수리 기간에 마지막에 뭐예요? 그 전부가 들어올 수도 있고 10%가. 그렇다면 예상은 언제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기 매출액에, 다시 무슨 매출액에? 단기 매출액에 10%가 언제 나가든지 가능성이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러니까 10% 전체 예상을 퉁쳐서 해줘야지. 퉁 안 치면 틀린 거지. 무슨 보증이요? 그래도 당해년도에 톤 많다. 2년? 그럼 5%가 없고 마지막에 3년 없고 그럼 마지막 3년은 5% 잡아야지 전부 다 이걸 5%. 5%만 잡으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빼놓는다 아니면 차별되면 인식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요. 결과를 알기 위해서 한 거예요. 결과를 알기 위해서. 만약 2년 보증 조건이라면 그냥 5% 가지고 하면 되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혹시. 2년 동안 보증이 안 들어올까봐. 그죠? 보증이 다 안 들어오면, 5% 이하로 들어오면 남은 충당은 어떡할 건가? 그럼 다음 연도에 차익 보충을 해줘야지, 어떻게. 차익 보충을 하면 되지. 그럼 결론은 보증 수리비는, 다시 무슨 수리비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할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확률에 대한 비용은 매출된 해, 다시 무슨 된 해? 매출된 해 전액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 왜? 그 수익이 그 비용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다시 무슨 비용 대응?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우리 함정에 걸리기 쉽죠, 그거는. 밑에 년도에 맨 마지막에 판 것은 10% 오지 말고 바로 첫 해니까 2%만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머지 3%, 5%는 내년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년에 비용을 인식하면 이건 내년 매출이에요? 이미 작년에 매출된 거, 이게. 그럼 이 해의 매출로 인식한 비용을 설정을 해줘야지. 아, 여긴 팔지도 않는 해 보증 비용을 또 추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증 비용은 AS 기간 내에 몇 프로가 들어가든 매출된 해, 다시 무슨 해? 매출된 해, 그 비용을 전액 인식해야 된다. 감 잡으셨습니까? 인식을 해서 비용 처리해줘야지. 네. 적용은 4년 적용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충당. 10% 만들어 가는 거예요. 1년차, 2년차, 3년차 통계를 내서 하고 다음 4년 참고 다음 4니까 또 10%. 아, 3년이 지난 것을 인식할 거 없고, 3년 조건이라면, 앞으로 남은 3년에 속해 있는 기간을 퉁치는 거예요, 기간. 그럼 만약에 4년차 매출이 나와 있더라, 자료에. 보증기간은 3년이다. 그럼 마지막 연도에는, 다시 무슨 연도? 마지막 4년초에서는 1년이 이미 지났어, 안 지났어? 이 금액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관련된 건 다 없던 걸로 생각해야지. 다시 2%. 아, 그렇죠. 아, 그렇지. 또 10%. 영원히 10%예요. AS 기간이 남으면 무조건 10%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보증.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의 보증이
유사 문제가 아마 기출문제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책을 한번 펴봐요. 제일 뒷장에 부록에. 부록에 제품 보증 충당금이 나와 있을 거예요. (28회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몇 번이? 25번? 그래요. 이제 얼만큼 했나 보자. 틀리기만 해봐. 자, 제가 좀 보겠습니다. 문제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부록 책 페이지 몇 페이지냐? 660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25번입니다. 2001년 4월 1일에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제품 매출액의 2%에 해당된 금액의 보증 비용이 보증기간 2년을 추정한다. 2001년과 2년. 그럼 여기서 바로 1년과 2년 두 개 연도에 들어가는 총 합계가 바로 나와 있죠. 쉽게 풀으라고. 몇 프로? 2%. 그러면 2002년 말 재무상태표 인식할 충당 부채는 얼마인가? 제품 보증은 확신 유형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용역 유형이라 그랬어요? 확신 유형이다. 그럼 충당금 만들어라 있어. 그럼 보자. 매출액은 얼마고? 80만 원에 몇 프로 하면? 어차피 2%는 들어갈 거 아니냐고, 예상은. 그럼 80만 원 2%하면 얼마 나온다? 16,000원 나오겠지. 근데 이미 지출된 비용은 얼마 있고? 13,000원. 빼면 얼마 남아? 총 끝. 몇 번? 2번. 오케이?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거기다가 응용해서 만약에 문제에 1년, 2년, 3년, 4년분까지 나와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안 나와요. 거기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이제 회계사 공부해야지, 회계사. 하지만 주택관리사도 보증충당금의 실제 문제를 보았다, 안 보았다? 봤는데 이거보다는 예제 문제보다는 쉽다, 어렵다. 좀 쉽게 간다. 그럼 결론은 매출된 해 보증 예상이 올해 내년 들어가더라도 예상된 보증 기간 내 지출할 보증 비용 예상액을 전액을 올해 만들어라. 만들 때 이미 지출한 거 있으면 빼고 안 빼고? 빼고. 남은 금액이 충당금으로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경품 충당 부채. 이 경품을 주는데 하여튼 웃겨. 뭐 몇 개 쿠폰 가져오면 뭐 주겠다는 거야. 저희 와이프가 이거 잘해요. 경품 준다니까 필요 없는 물건도 사. 그 경품 모아. 그 습성을 내가 이해를 했어. 그래서 처음에 내 돈으로 집에 안심통닭에서 닭을 한 마리 시켜 먹었어. 근데 거기 쿠폰 줘, 안 줘? 닭 한 마리. 그랬더니 내가 다음에 또 얘기했어. 또 한 마리 해서 2장을 내가 모아놨어. 근데 10장 모아오면 적은 거 한 마리 더 준대. 그랬을 때 저희 와이프는 통닭은 싫어해도 살까 안 살까? 구매 의욕이 땡기고 다른 집 시킬 걸 뭘로 해? 그 집 시켜서 쿠폰 모으는 재미야. 나간 돈은 생각도 안 해요. 우리 앞에 계신 여사님 그런 거 있죠? 홈쇼핑에서 선점만 하면 필요 없는 것도 사, 안 사? 안 사? 그런 거 같지 않는데 우리 뒤에 분은 사지요. 막 쟁여놓죠. 현관 앞에 매일 하나씩 도착해. 뭐 도착했나 봐야 돼. 그것도 재미래. 우리 저쪽 계신 분 그래 안 그래? 똑같군요. 내가 반품 연락하느라고 아주 혼나야죠. 그러면 경품 충당 부채는 소비자의 구매 유도를 하겠다.
여긴가? 네. 아닌데? 경품권 여기. 경품 충당 부채다. 경품 충당 부채도 이거 어차피 경품권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경품권 행사 자체가 첫째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지. 경품권 하나도 안 들고 온다. 뭐가 부채가 필요하겠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지.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고 제공할 금액의 추정을 해서 경품 충당 부채를 인식하고 경품 비용을 만들어라. 경품 경품 충당 부채 만들고 나가면 경품 주면 되고. 근데 그 배합 비율이 얼마나 들어올까를 판단해 봐야지. 다 같이 314페이지 예제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유사해. 보실까? 첫째, 경품 충당 부채. 첫째, 상품을 팔면 이렇게 쓰면 돼. 현금, 매출 쓰시고. 그 다음에 경품은 구입해야 돼, 안 구입해야 돼? 경품을 만들어주나? 구입해야지. 뭔가를. 경품 이렇게 자산 처리하고 현금 나가겠지. 교환하러 들어오면 경품이란 자산 빼고 경품 비용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것이 예상이 된다면 추정치도 경품비 비용 떨면서 충당 부채를 만들어야지. 경품. 그러면 작년 시험에는 보증 충당금이 나왔지만 올해 이 충당 부채에서 또 출제가 된다면 이쪽이 강해. 출제의 가능성. 번갈아 가면서 나오걸라. 그럼 경품을 어떻게 주나 한번 읽어볼까? 내용을 잘 읽어봐야 돼요. 자, 12월 말에 결산법인 K백화점은 2001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사를 했네. 이 기간 중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매출액, 잘 들어요. 10,000원당 경품권 몇 매를 제공하고 한 매. 그럼 10,000원 팔면 경품권 한 장을 준다. 그럼 10월 1일서부터 6개월 동안 경품매를 20매를 제시한 고객에게 식기 한 세트 준대. 이 정도면 또 주부들 광분해 안 해? 광분하지. 안 살 것도 막 사면서 채워가려고. 또 친구 데리고 가서 사고 경품은 지가 챙기고. K백화점은 경품의 식기를 10,000세트 구입해 놓고 그 다음에 1세트당 구입 원가는 바로 3,000원이다. 경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가 총 수량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 경품권 경품 총 수량은. 그 다음에 예상 회수 비율. 그 다음에 실제 회수량. 요게 회수된 날짜고. 그럼 이제 문제 자료에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여기에 40만 매, 60%, 16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K백화점은 발생주의에 따라 이 소리는 뭐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면 경품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럼 1년 말부터 시작해서 1년 말에 경품 충당금으로 충당 부채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경품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이고 그러면 1년의 경품권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 자료는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자, 총 수량이 40만 매. 회수 비율은 60%. 그 다음에 실제 들어온 게 바로 뭐예요? 16만 매. 그럼 경품권 몇 개를 제시하는 고객에 20개. 식기 한 세트 주니까 16만 매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나누기 20 해봐요. 실제 지출한 식기가 몇 개인가? 8,000개. 맞죠? 8,000개 중에서 한 세트당 얼마? 3,000원이니까 2,400만 원 경품 이미 나간 거 안 나간 거예요? 나간 거지. 나간 거지. 그 다음에 제공한 총 수량은 40만 매, 그리고 예상 회수비율은 60% 정도 들어올 것 같다. 나머지 40%는 땡처리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해설에 들어가 봅니다. 자, 제일 먼저
제공된 경품 총 의무는 어떻게 될까? 거기서 상환된 경품 의무 빼주면 잔여 의무가 남겠지. 남은 금액이 충당금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40만 매에 다시 몇 매? 들어올 예상이 몇 프로? 60%. 40만 원. 그럼 얼마? 24만 개. 24만 개당 한 개에 20매씩이니까 한 개에 식기 하나 주는 게 20매. 그러면 곱하기 한 개당 얼마씩? 3,000원. 그러면 총 의무가 어떻게 되지? 계산하세요. 계산 안 해주면 꽝이에요. 금액이 3,600. 이 중에서 총 3,600이 예상된 경품 비용인데 그 중에 실제 경품이 나간 게 얼마냐 이거지. 16만 매, 20매 해서 3,000원 하니까 아까 얼마가 나갔어요? 이것이 2,400만 원. 그럼 2,400만 원 이미 나간 거고 총 예상이 얼마인데 36에서 2,400 나갔으니까 잔여 의무 충당 부채는 얼마로 만들어 간다? 1,200만 원이 남아야 되겠지. 그럼 이제 분개를 해보자고. 처음에 경품 3,000만 원치 샀고 현금 나갔고 실제 경품이 지급된 게 2,400 나갔고 경품 비용이 얼마고? 2,400 비용 완전히 떨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추가로 나갈 것이 얼마냐? 앞으로 예상되는 거 지급은 안 했지만 예상된 것은 얼마? 1,200만 원 남은 금액. 그 다음에 경품 비용은 1,200이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것은 실제 지출한 경품비와 바로 단기 매출액에 대해서 예상된 경비 얼마? 1,200만 원 해서 총 손익계산서는 얼마가 들어가? 3,600만 원이 경품 비용이 들어가겠지. 그 대신에 안 나간 것은 충당금으로 만들고 나간 것은 경품에서 빼주면 된다. 이 소리. 이렇게 처리해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예상된 경품 비용은 3,600인데 이 중에서 실제 경품이 제공된 게 2,400이라면 앞으로 충당금 잔액이 얼마냐 물어보면 얼마를 답하고 1,200.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경품비 총액이 얼마냐 물어보면 바로 당연히 바로 뭐냐 2,400의 실제 경품비와 예상 경품비 얼마? 1,200. 합쳐서 얼마? 3,600만 원이 비용화될 금액인 거예요. 이미 나간 거, 그 다음에 예상된 거 했어요. 회계 처리 다 했어요. 그럼 손익계산서에 경품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 3,600. 그 다음에 경품 충당금으로 바로 2,000일 계상할 것이 얼마? 아직 1,200. 정답은 요것이 답이 되겠지. 회계 처리는 분개를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경품 충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종업원 급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린트.